이번에 진짜 모의고사 봐요? 네. 두 분 더 보세요. 그럼 10시에 가는 거. 그러시겠죠? 한 6문제 풀면 어떡해? 아, 최선을 다한 후, 네, 그 친구는 최선 다한 후 뭐, 쌤 생각에 예상 소요 시간 한 60분에서 그냥 50분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내고 답지 내고 정답지 받아서 가세요. 30분도 안 걸릴 여기는 내가 그때 그치, 한 70분?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 다해 봅니다. 알겠습니까? 아 맞네. 아, 너는 빨리 가. 넌 저보다 가. 얘 시험이야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봐보세요. 네 여러분 보려고. 네 알겠죠? 네. 근데 진짜 다 틀리면 어떡해요? 저희 진짜 15분 만에 갈것 같은데. 아 알았어. 일단 해봐. 1시간 정도 끝내고 가세요. 요즘은 제대로 풀어보고. 아니, 뭘 아니요. 네, 이제 벌써 빨리. 아니 어차피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으니까 봐봐 일단. 연습상 봐봐. 네. 네. 일단 오늘 확률 마무리 지읍시다. 여기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 확률을 다시 뭐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교재 127페이지. 저번 시간에 어쨌든 그 확률의 6가지 정리주 중에서 4가지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제 그 확률의 그 이산적 확률, 그죠? 경우의 수 2문제를 푸는 확률의 기본적인 툴을 배웠고요. 두 번째가 확률의 곱셈 정리, 그죠? 두 사건이 연달아 이루어지면 그 각각의 확률을 곱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했고, 그렇죠? 세 번째 배운 그 조건부 확률,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의 확률을 처리하는 방법. 네 번째가 독립 종속 파악 문제. 아니 나 독립이 뭐라 그랬지? 독립이 뭐라 그랬죠? 서영아 독립 제가 잠이 들깬 것 같은데 서영아 독립이 뭐라 그랬지? A랑 B 곱한 네. 네. 계속 얘기하세요. 어? 곱한 보고 얘기하세요 그럼요. 모르겠으면. 독립이 뭐라 그랬지? 아 네. 이거 줄 모르죠 지금? 어? 준수가 독립이 뭐라 그랬지? 네, 두 확률의 곱이 교집합의 확률과 같은 상태를 독립이라 그럽니다. 예진아 혹시 기억나니? 그걸 독립이라 그러는데 독립의 이제 의미적인 파트를 들어가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곱곱기 같은 거 하면 오분제를 다시 넣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독립이라 부르는데 막상 독립종속 파악 문제 풀면 독립이라는 행위를 자체로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읽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의 성질인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은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까지 독립종속 파악 문제였고 독립일 때 성질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그 다음 유형에서 이 독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독립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 독립이 아닌 게 뭐야? 종속이 종속. 그죠? 말 뜻은 알아야지. 배반 사건이 뭐였죠? 이건 다른 뜻이죠. 뭐였어요?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거. 이런 거 배반 사건을 해야죠. 독립의 반대말은 종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종속인지 확인해라 혹은 독립인지 확인해라 이런 걸 물어보면 우리는 독립만 확인하면 돼. 독립이면 뭐 말로 독립사건인 것이고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죠. 독립을 어떻게 확인한다?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시고요. 독립을 물어보면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구하시고요. 둘의 곱이 얘랑 같으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아니면 종속인 거죠. 근데 독립의 의미는 선생님 그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비뽑기 상황을 떠올리는 게 독립을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니까 A가 뽑고 B가 뽑는 상태에서 A가 뽑은 제비를 확인하고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게 독립이죠. 왜? D에 뽑을 B 입장에서는 A의 그 결과가 영향을 안 미칠 거니까 이런 게 독립인데 이런 게 독립이다 보니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이런 독립인데 독립일 때는 이런 조건부 확률을 푸는 게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B가 어떤 뭐 선생님이 제비뽑기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B가 걸린 상태에서 A가 걸릴 확률. 얘는 B가 안 걸린 상태에서 A가 걸릴 확률. 그 다음에 그냥 PA는요. B와 상관없이 A가 걸릴 확률. 근데 A, B가 독립이라면 앞에서 B가 걸리든가 말든가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갖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배운 게 A, B가 독립이면 모두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왜냐면 이제 A, B가 독립이면 서로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그럼 얘가 나오든가 말든가 어차피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여사건들끼리도 독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인데, 자 오늘은 요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유형 2개만 정리하면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건데, 5번째 유형이 이제 뭐였냐면 이 수식 문제라고 불리는 놈입니다. 수식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실전 수준의 문제는요, 여기 초반에는 너무 개념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요. 실전적인 문제는 여기 130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130페이지. 봐봐. 130페이지에 700번, 뭐 701번, 702번 뭐 이런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그 수식 문제의 패턴인데 앞에서와 얘기가 많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수식 문제를 보시면 700번부터 쭉 나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모양은 뭐 구분이 확실하겠죠, 그렇죠? 앞에서 푼 그런 뭐 특정 상황을 주고 확률을 구하는 버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PA와 PB나 뭐 교집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고 그 원하는 걸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를 수식 문제라고 쓰면 따로 이제 유형 분류해 놓은 건데, 이 수식 문제의 풀이법은 필기장 보시면 있겠지만 2가지 라인으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2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뭐 A와 B 사건 2개에 대한 확률을 힌트로 주고 원하는 걸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건데, 알겠죠? 여기 문제 많이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 풀 때 A, B가 독립이란 그 전제가 있는 환경이랑 두 번째 독립이란 말이 없는 그 외의 문제. 근데 문제 유형은 이렇게 2개로 분리해놨어요. 알겠죠?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알겠죠? 독립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는 얘는 그냥 이제 식으로 그냥 풀어라. 식으로 풀기. 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테일한 상황적 정보를 드리면 힌트가 2개만 있으면 문제는 끝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A, B가 독립이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PA 교집합 B는 뭐랑 같아? 독립이니까? A, B가 독립이면 PA 곱하기 PB랑 같은 거 맞죠? 그죠? 만약에 PA 교집합 B 여집합 여사건 이런 게 있다면 봐봐요. A, B가 독립이면 얘랑 얘도 독립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랑 독립이니까 교집합은 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PA 곱하기 PB 여사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그냥 PA고 얘는 1-PB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PA 합 B 같은 거 이거 원래 어떻게 구해? PA 더하기 PB 더 빼기 PA 급이 PA 곱하기 PB 요게 PA 교집 B가 되겠죠? 독립이니까 상황이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만약에 이런 조건부 확률을 만나게 되면 이런 거나 P, B, A, 바, B 여사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어떻게 쓰면 돼요? PA가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이란 멘트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이런 것도 만납니다. P, A 여사건, B 여사건 이런 거. 얘가 원래는 이것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팁으로 쓰면요. 원래는 A 여사건 교집합 B 여사건 원래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보통 문제 풀 때 A 합 B의 전체 여사건 요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 어릴 때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인데 독립인 상황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이라면 A, B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 아니야? 그럼 그냥 둘의 교집합은 싹 다 곱셈으로 찢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확실히 쉽죠? 식을 다루기. 알겠죠? 그럼 얘는 뭐 1-PA일 것이고 1-PB일 거야. 그렇죠? 그러면 독립이란 멘트가 있으면 봐봐. 여기 있는 모든 확률을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데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확률을 A와 B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말 하는 거야. 힌트 2개면 끝난다. 독립이란 멘트가 있다면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든 간에 거기 있는 모든 확률은요 PA, PB로 다 정리 가능해. 알겠죠? 힌트 2개 주면 그 연립하면 돼 그냥. 그럼 PA와 PB가 나오겠죠. 그럼 해결 끝. 얘가 구하라는 게 구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외 문제는 좀 멀리 쓰요. 두 번째 그 외의 유형 문제는요. 여기는 좀 뻔한 유형들입니다. 그 외 유형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개수를 지정해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자. 이용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때 이 전체 개수 지정은요 분모 이게 그 필기장에 약간 멘트가 잘못되어 있는데 분모들의 공배수라고 표현되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분모들의 곱의 배수 말이 약간 달라요. 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분모들을 곱한 거의 배수 그냥 공배수 말고 알겠죠?
다 곱한 거의 배수 이용하세요. 알겠습니까? 요걸 이용하는 게 그 중간에 분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 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로 풀잖아요. 개수로 풀이 이렇게 쓸게요. 수식 문제는 저렇게 풀던가 이렇게 풀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 이제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할 수 있냐면요. 플러스 적절한 문자 사용. 쉬운 문제는 개수가 빡빡 나오기 때문에 풀면 되는데 좀 어려워지면 개수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를 뭐 A개, B개, C개 이렇게 놓고 주어지는 데 적용하면 답은 금방 다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 출제가 잘 되는 3점짜리 혹은 2점짜리 쉬운 문제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보시면 아이는 좀 풀어왔는데 보니까 아니? 좀 못 푼 문제도 있어요. 몇 번 있어요? 710번. 가보겠습니다. 710번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710번입니다. 아마 요 상황일 것 같아요. 요 상황. 710번으로 문자 지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봐봐. B 바 A는 3분의 1. 요게 이제 그나마 그 외 문제 버전의 어려운 버전인 것 같아요. P A 바 B는 2분의 1. P A 합 B는 3분의 2. 나한테 PA 더하기 PB를 구해라. 이 질문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봐. 자, 일단 요거는 독립이라는 멘트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럼 쌤의 풀이 전략으로 간다면 이렇게 풀어야지. 그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세팅하시고 전체를 S가 씁니다. 거기에 이제 AB가 있는 거죠. AB가 있습니다. 전체를 몇 개로 가는 게 좋을까요? 쌤의 추천을 받아들이면 18개나 36개나 알겠습니까? 분모를 다 곱하라고. 곱한 거의 배수.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18개 가볼게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를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얘를 적용하려면 A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돼. 이 A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A 안에 들어있는 B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 안에 3분의 1이 여기 들어있어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거 비율로 한 게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이럴 때 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를 A개, 여기는 2A개.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야 봐봐. 얘를 전체로 한테 3A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A가 들어있는 거잖아. 1대1한 소리야. 알겠습니까? 조금만 더 진행해볼게. PA와 B는요. B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A가 2분의 1이야. 여기도 A가 있다는 소리죠. 알겠어요? 이렇게 비율 관계까지 잘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되게 쉽게 풀릴 것이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이는 눈이 생기면 좋고 알겠죠? 그런 친구들은 봐봐. 얘를 적용하기는 힘들어. 얘도 적용하기 힘들어. 왜? B의 개수가 모르니까. 알겠죠? 그럴 때는 그냥 봐봐. 문자를 다 써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난 가볼게요. 봐봐. 얘 무슨 뜻이야? 둘의 합 A 더하기 B분의 A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B는요. B개. 맞습니까? B가 3분의 1이란 소리야. 나 지금 첫 번째 쓰고 있는 거야. 쌤이 말하는 적절한 문자 사용은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그냥. 못 구하겠어. 문자 다 넣어버려 그냥. 다 구해. 답 나와 그냥.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라는 소리입니다. 봐봐. 구하는 3B는 A 더하기 B고요. 넘기면 2B는 A입니다. 그럼 아까 쌤 매칭대로 여기는 2B가 되겠죠. 이 A는 쓰지 맙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2번 맞기 2번. 이거 풀어볼게. B를 전체로 봤을 때 B 더하기 C분을 여기 안에 들어있는 A, B개죠. 2분의 1. 그렇죠? 곱해버리면 2B는 B 더하기 C니까 B는 C입니다. 그렇죠? 이왕 B로 민 거 여기 B로 합시다. 아까 쌤이 A로 잡으면 똑같은 거죠. 상황이. 알겠습니까? 세 번째 힌트. PA 합 B를 구해요. 얘는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몇 개로 봐야 돼? 18개. 알겠습니까? 18개 중에서 분의 A 합 B 몇 개야? 4B가 3분의 2다 이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PA 합 B를 내가 구하면 전체 분의 합집합 개수. 됐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약분해버리면 6, 2 약분하면 2, 약분하면 3, B가 3이네. 이래서 끝났네요. 얘가 3개고 얘가 3개고 얘가 6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쏘면 문자로 정리하면 다 풀릴 수밖에 없어. 알겠죠? 얘가 12개니까 밖에 6개 있겠죠. 다 나왔지 뭐. 이래서 자 질문을 대응하겠습니다. 봐봐. PA가 얼마야? 18분의 9. 이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PB는요 18분의 6 3분의 1이죠. 답은 6분의 5가 되거든요.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봐봐 이런 거 물을 수 있어. B 6건과 A 6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야지 여러분들이. 알겠죠? 무슨 말이야? A 6건들 중에서 뭘 보는 거야? 3개와 6개 9개 중에서 됐어? 오케이? B가 아닌 거 얘 둘 중에 B가 아닌 거 몇 개야? 6개 6 3분의 2가 되겠다. 그럼 끝.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가 그 외 버전의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끌고 와서 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인 혹시 또 있니? 어디? 몇 번? 한 번 해주고 69 693 694 694로 연습 한번 해보죠. 694입니다. 694 보시죠. 잠못 잤어? 잠 많이 잤어? 정신 차려. 알았어? 네. 694입니다. 694도 뭐 그 외 버전이죠. 왜 독립이란 멘트는 없습니다. 알겠죠? 개수 정해서 풀어라. 뭐 좋은 또 문제 질문 한번 하는데 배반이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배반이라는 멘트가 있는 거 한번 풀어보죠. A, B가 배반 사건일 때 PA는 PA 여사건과 같고요. 사실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질 필요가 있다. 왜? 여러분 PA 더하기 PA 여사건의 합이 얼마죠? PA 더 배반이고 나발이고 그건 필요 없고 이거 얼마야? 1이죠 1. 여기 좀 이렇게 눈앞에 보이길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보자마자 2분의 1 소리야. PA는 2분의 1이다 이 소리인 거고 알겠죠? 2분의 1이야 얘랑 같겠지 알겠죠? 그리고요 PB는 3분의 1 다 줬네. 배반입니다. 그때 합집 합의 확률을 구해라. 예를 들어 배운 대로 할게요. 독립의 말 없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습니다. 전체 S 쓰고요. A에다가 배반이니까 이렇게 띄어서 B 이렇게 써야지. 됐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PA가 2분의 1, 전체 개수 몇 개로 할까요? 최소 6개, 12개, 18개 하고 싶은데 6개로 할게요 그냥. 그러면 A는요 2분의 1이야. 3개 들어있겠지. 그죠? B는요 3분의 1, 2개 들어있겠지. 밖에 한 개 있겠다. 됐어요? 질문 PA와 B는 전체 6개 중에서 A 또는 B인 게 5개 6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풀라는 소리 알겠죠? 이렇게 풀면은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알겠죠? 적용만 잘하면 되니까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이제 독립이란 멘트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아이나 여기도 혹시 질문 있니? 726번. 좋아요. 726번 갑시다. 자 독립이란 멘트가 있는 게 그 배점은 좀 더 후하게 쳐주는 편이고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풀기 때문에 되게 쉬울 건데 이제 일반적 풀이에서 좀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배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잘 시켜서 푸세요. 알겠죠? 가볼게요. 독립이란 멘트가 있으면 계속 얘기하지만 힌트는 2개만 있으면 그냥 연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PA, PB로 정리를 끝내라. 가볼게요. 자 A, B가 독립이래. 726번입니다. 독립이란 멘트가 보자마자 저런 식이 가능하지가 떠오르면 돼. 알겠죠? 저런 게 가능하지 힌트는 2개면 돼. 2개 줬어. 봐봐. P A 여사건 곱하기 P B는 2분의 1이래. 아연 이해돼? 꼭 요 말이지. 독립이란 그 제시를 다 하는 순간 모든 교집합은 곱으로 변경. 알겠죠? 그다음 P A 여사건 곱하기 P B 여사건이 6분의 1이랍니다. 그죠? 그때 P A 더하기 P B를 구하랍니다. 됐나요? 자 문제 몇 개야? 이게 2개로 인식돼야 돼. 선생님 얘랑 다르잖아. 아니지 얘가 X면 얘는 1-X일 거 아니야. 하나의 문자지. 그죠? 얘 그냥 봐봐 얘를 그냥 X라 두고요. 뭐 얘를 Y라 두면 얘는 뭐 1-Y고 알겠죠? 얘를 Y라 두면 얘는 1-Y지. 굳이 이걸 1-X, 1-X를 하면 더 복잡해질 거 아니야. 물론 그래도 풀립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문자 2개 꼴이니까 연립할게요. 이거 연립 그나마 센스 있게 하려면 나누면 되는데. 알겠어? 그게 제일 깔끔하겠죠? 알겠습니까? 둘을 나누면 봐봐 얘 약분되고요. P, B 여사건 분의 P, B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얘분의 2잖아. 6분의 1분의 2분의 1은요. 분모분의 6 곱하면 3이야 3. 됐어요? 결국 P, B는
3PB 여사건. PB를 x로 할게요. 3, 1 마이너스 x. 됐어요? 이런 식의 나눗셈 연산은 지수로 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눗셈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개해버리면요. 3, 4x는 3, x는 4분의 3. PB가 4분의 3이네요. 오케이? 집어넣어버리면 봐봐. 자, P. 서영이 알겠어? 서영아 이해 안 돼? 아니, 정리하는 걸 제가 좀 착각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양변 뭐 4 곱하면 2가 될 것이고 3 나누면 3분의 2. PA 여사건이 3분의 2. 그럼 PA는요?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뭐 4분 하시면 되겠죠. 독립이란 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건 이렇게 풀면 된다. 체크 되겠습니까? 알겠죠? 요 유형 이거는 진짜 유형적 세팅이기 때문에 여기 탁 이해되면 문제 나오면 풀고 가야겠죠. 앞뒤 문제가 크게 영향 없다. 다만 독립이 뭔지는 알아야지 적용을 하겠죠. 알겠죠? 또 아까도 조건부 관계는 뭔지는 알아야지. 그래야 적용을 하겠죠. 개수에다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만 잘 인지하시면 된다. 아이는 또 있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면 뭐 보여줄 만한 문제 충분한 것 같고요.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요거는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풀이 패턴을 잡는 유형이 풀이 스케일 같은 거죠.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얘는 됐고, 자 필기장에 추가로 적을 만한 멘트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또 거기에는 좀 간결하게 적혀 있으니까 추가할 거 좀 적어놓고. 자, 되겠습니까?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간 6번째 유형입니다. 우리 이제 한 해차 밀려서 오늘 뭐 총정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경험성 확률은 총정리 한번 했다. 까먹지 마라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얘는 뭐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입니다. 얘는 쌤이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이라고 모습 딱 박는 이유는 이 공식을 쓰는 상황이 있을 거야. 상황을 이해해야 돼. 알겠죠? 어떤 상황을 주면 그냥 이 공식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외울 건 뭐야? 상황을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판별식 언제 써?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거나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그 사용식이 훨씬 중요하죠. 판별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별식은 이럴 때 쓰는 거야. 그걸 먼저 외워야지. 그리고 판별식 외워야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공식인데 사용 시기를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걸 많이 까먹으니까. 알겠죠? 자, 얘는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야.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요. and 매 시행마다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확률,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이름이 왜 독립시행이냐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립 상태라는 소리고요. 요게 여러 번 시행을 반복한다 이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독립시행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쌤 혹시 예시를 이거 많이 쓰는데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독립시행의 개념적인 딱 문제입니다. 알겠죠? 봐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같은 짓을 4번 반복해. 그럼 반복 시행은 잡혔어. 그죠? 내가 뭘 볼 거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볼 거야. 몇 번이긴 잡혔겠지만, 그죠? 그러면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매 시행마다 4번 할 때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항상 3분의 1일 거 아니야. 처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3에서 나오는 게 3분의 1. 두 번째 던질 때 3분의 1. 그죠? 확률이 일정하죠. 알겠습니까? 요 얘기인 거야. 매칭 되겠어요? 오케이? 이거 독립시행 공식입니다. 그럼 공식 외워둔 친구들 바로 바로 쓰겠죠. 알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구조론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쌤 그냥 풀어볼게요. 봐봐. 자, 4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만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우리가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 나오는 게 3분의 1입니다. 이거 이해되겠죠?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죠.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봐. 4번의 시행 중에 한 번만 나오려면 케이스가 4가지 있어요. 지금 쌤이 푸는 방식은 곱셈 정리로 풀고 있는 거죠.
모든 케이스를 정리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야. 봐봐.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이거밖에 없겠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곱셈을 풀 때 어떻게 풀어?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해서 더해야죠. 이랬습니까? 근데 이 각각의 케이스가 독립이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될 확률은요. 처음에 나와야 돼. 3분의 1 한 번. 안 나오는 게 3번. 순서가 3분의 2가 몇 번? 3번인 거죠. 당연히 다 똑같겠죠? 그죠? 이런 게 몇 개? 4개. 이랬어요? 근데 쌤이 뭐라 했어? 이거를 공식으로 우리가 외워서 푼다 그랬죠? 공식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집중. 자, 4번 중에 한 번 나오고 3번 안 나왔으니까 한 번 나왔으면 3분의 1에 1승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3번 안 나왔으면 3분의 2에 3승 있겠지. 그죠? 그럼 이게 왜 4개인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 알겠죠? 4개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4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만 나오는 거니까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똑같아요. 왜? 4번 중에 한 개 선택 걔는 나왔어. 나머지 안 나온 거지. 이런 케이스로 이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를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풀면 되면 봐.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일단 요 3분의 1을 구해놔야지. 한 번 던질 때 3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얘는 공식에 의해서 공식 있습니다. 4번 중에 한 번 3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는 3분의 1이 아닌 게 3번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말로 좀 붙어야 돼. 알겠죠? 어떻게? 4번 중에 한 번 얘가 나오고 나머지는 얘가 나와 있었던 거죠. 이랬으니까 이거 통계 미리 공부한 친구들, 저번에 공부한 친구들은 이항 분포 얘기죠. 이게 이항 분포 확률 구하는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면 외우기 더 쉬울 거다. 오히려 이항 분포에서 공식 외워놨죠. 그게 독립시행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용을 하면 봐봐. 얘는 문제가 다 이래요. 예를 들면 n번 뭐뭐를 n번 시행 중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보통 멘트가 다 이럴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봐봐. 제일 먼저 할게. 한 번 시행해서 뭐뭐가 나올 확률. 방금으로 얘기하면 3분의 1이었죠? 확률을 구해놔야 돼. 이거 P를 할게요. 됐습니까? P를 구하고 그 다음 공식. 이렇게 n번 중 r번 P가 나오고 나머지는 Q가 나오는데 그럼 Q가 뭡니까? Q는 6번의 확률이야. 1 P. 이랬습니까? 요런 공식입니다. 요런 공식 알겠죠? 요거를 공식으로 외워서 풀 겁니다. 이랬어요? 문제를 읽다가 독립시행 상황이 주어지면 n번 중 원하는 걸 몇 번 나와야 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P를 구해요. P를. 알겠죠? 그 다음 공식. 알겠습니까? 1단계가 P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문제 적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거 뭐 가볍게 앞에 문제 741 봐봐. 741.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이런 건 간단합니다. 바로 741입니다. 741.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5의 약수가 한 번 나올 확률. 스톱. 이거 독립시행인 거 이해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문제 읽고 선생님 독립시행 상황이네요. 이거 이해하는 중요합니다. 지금 봐봐. 주사위를 3번 반복 시행. 매 시행마다 5의 약수가 나올 확률 1점. 됐어요? 이거 독립시행이야. 오케이? 자, P1을 구하려면 P부터 구해야 돼.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5의 약수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2, 3분의 1. 그죠?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1이야. 됐어. 공식 쓸게요. P1은 봐봐. 3번 중에 몇 번이야? 한 번이죠? 3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은 3분의 2가 될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P2도 바로 구할게요. 5의 약수가 2번 나올 확률 구하래요. 아, P2는 P가 똑같으니까 3번 중에 2번 3분의 1이 나오고 한 번은 아닌 게 나와야 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독립시행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 개만 풀고 그냥 신경 드릴게요. 743 그리고 난이도 여기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743 봐봐. 743 여기 지울게요. 743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냄새가 나죠? 6번 할 때 나온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뭐야?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자, 지금 봐봐요. 주목. 주사위를 6번 던지면 일단 거의 90% 이 문제야. 근데 보통 독립시험 문제는요, 무조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아까 푼 문제처럼 이렇게 주면 걔는 쉬운 문제고, 알겠죠? 걔는 바로 쓰라운 문제고, 보통은 이렇게 말을 돌려서 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독립시행으로 풀리는 문제라면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할 게 뭐냐면, 봐봐. 6번 던지는 거 보니 분명 독립시행 문제인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 6번 던질 때 뭐뭐가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지를 캐치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면 쉬우니까 얘는 말장난 친단 말이야. 생각해야지. 봐봐. 야, 주목. 6번 던질 때 다 곱한 게 소수가 되려면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이디어 좀 내봐.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2랑 3이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곱하면 6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나와야 돼? 1이 몇 번 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한 개는 1이 아닌 게 나오는 게 아니라 1, 2, 1도 이런 소수가 아니죠. 그죠? 2, 3, 5밖에 없겠다. 그죠? 4랑 6은 아니니까. 나머지 한 개는 2나 3이나 5가 나와요. 요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독립시행 확실히 변형된 겁니다. 봐봐. 내가 어떻게 하지 봐봐. 6번 중인 6번 던질 때 1의 눈이 5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랬어요? 근데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6번째 나오는 눈이 그 1이 아니면 돼가 아니라, 알겠죠? 2, 3, 5만 가능해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6번이 아니에요. 적용할게. 자, 독립시행 맞습니다. P를 구하려면 일단 P는 1 나오려면 P는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죠? 6번 중에 5번 6분의 1이 나오고요. 이게 단순한 독립시행 여기에 6분의 5가 될 텐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곱이 소수가 되면 2, 3, 5가 나와야 되잖아. 6분의 3, 2분의 1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변형이 된 문제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6번 요구한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독립시행의 이제 기본 버전.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니까 잠깐 쉬어서 잠좀 깨고 독립시행 난이도 좀 단계로 좀 보여드릴게요. 쉬었다 가시죠. 네. 뭐뭐 수업하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수업 수업처럼 뭐 기본이 있잖아. 기본이 있지. 나가서 찍어서 알아줬어요. 뭐라고?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려고 보는 거야. 열심히 다시 머리 풀어. 알았어? 모의고사 머리 풀어. 시험 많이 봐야죠. 네, 연습이 됐지. 토요일부터 나와요? 네? 토요일부터 나와요? 네,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앞장도 못 피면 어떡해요? 아, 풀 수 있어요. 1번 틀리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뭘 어떻게? 아니, 저- 너희는 최선만 다해. 너네가 배운 것만 확실히 풀어봐. 저희 시간 일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네네네. 이따 수업 끝나서 정리 좀 해줄게. 알겠지? 여기 진도도 끝내놓고 수업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수업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니까 하는 것부터 마무리해야죠. 자, 독립시행은 뭐 그런 식의 문제인데 선생님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착각을 좀 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744번부터 볼게요. 뭐 연산은 가능할 거니까 선생님 가볍게 풀겠습니다. 744번을 보시면 자, 평소에 세 문제 중 두 문제의 비율로 문제를 맞히는 학생이 이게 왜 하는 거야? 이 학생이 문제를 맞힐 확률이 얼마나? 문제 맞출 확률이 3분의 2인 학생이 있습니다. 틀릴 확률이 3분의 1 되겠죠. 이런 학생이, 그죠? 네 문제를 풀었을 때 3개 이상 풀면 합격이다. 합격할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은 이제 4번 반복 시행했을 때 그 말이죠. 이 확률을 일정하니까 정해준 거잖아. 그렇죠? 4번 중에서 3개 맞출 확률 또는
4개 다 맞출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식으로 4번 중 3개 맞추거나 나머지 1개는 틀렸을 것이고 3분의 1 1승 또는 4개 중 4개 다 맞췄어 라고 이제 이렇게 좀 가볍게 공식적으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문제인데 간혹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 748번입니다. 보시면 748번입니다. 해보세요. 흰 공 4개 748이에요. 흰 공 4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독립 상황인 거죠. 알겠죠?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검은 공이 2번 나오면 시행을 멈춘대요. 오케이?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우준이 너무 보시죠. 그래서 뭐 그새 듣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주 그냥 그랬을 때 검공이 2번 나오면 멈춘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주머니에서 검공 블랙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겠네. 그죠? 흰 공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 뭐라 했냐면 6번을 시행한 후 멈출 확률을 구하래. 그쵸? 그럼 이 6번을 시행했으면 뭐 흡사 이제 이게 독립 상황이니까 독립 시행처럼 느껴지지만 얘가 이제 뭐라 했냐면 6번째 게임이 멈춰야 돼.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회차가 있다 치면 그죠? 6번째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검은 거.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독립시행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뭐 상황은 독립시행 상황 유사하지만 질문이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뭐 언제 나와도 되는 게 언제 나오든 상관없으면 공식으로 써도 되겠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검은 거. 5번째는 무조건 검은 거. 괜찮습니까? 4번째는요? 무조건 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지? 3번째는요? 뭐가 가능해? 요까지는 무조건이잖아. 그쵸? 이렇게 돼야 끝날 거 아니야. 3번째 어떻게 돼? 문이 흰 거야? 너무 나오면 안 돼? 상관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빨리 키 왜냐면 봐봐. 얘가 검은 거 나와 상관없잖아. 검은 걸 2번 땅땅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쵸? 얘는 상황이 2가지인데? 그죠? 여기 만약에 검은 게 나와버리면 여기 무조건 뭐야? 흰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요? 검은 게 나오든 흰 거 나오든 상관없잖아. 괜찮습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흰 게 나왔어? 여기 2개는 뭐야? 검은 거 나오든 흰 거 나오든 검은 게 나왔어? 무조건 흰 거. 그죠? 흰 거 나왔어? 검은 거 나오든 흰 거 나오든 이해되겠습니까? 곱셈 정리인 거죠. 알겠죠? 다 적어야 돼. 방법이 없어. 알겠죠? 다 적어서 봐봐. 이런 케이스 요런 여기 똑같죠? 요런 케이스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W에 블랙 2번 똑같고요. 여기도 다 W고 여기도 W죠. 다 적어보고 그쵸?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 1가지 이렇게 되는 거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식이 안 되는 거죠. 판단 잘해서 풀란 소리 알겠습니까? 뭐 다 독립시행 카테고리 있다고 그 문제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얘 어떻게 풀어야 돼? 첫 번째 봐봐. 검은 거 2번, 4번에 흰 거 2번이야. 그러면은 흰 거는 3분의 4개 3분의 2 2개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은요 3개 3개야 3분의 1 3개 3분의 2 3개가 있고요. 2번째까지 했어. 3번째 3개 3개야. 여기 1개 추가 2개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3개 3개야. 1개 더 추가 5번째 흰 거 4개 검은 거 2개야. 흰 거 4개 3분의 1 검은 거 2개 2개 3분의 2 4개야. 이걸 더해야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의 봐봐. 이런 그 독립시행 유사한 형태의 어떤 확률을 더할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분모는 어차피 다 3의 6승 3의 6승 3의 6승이죠. 그러면 약분하지 말고 여기 약분 이렇게 해버리면 더 골치 아프니까 약분하지 말고 분모는 3의 6승인 거예요. 분해 분자가 얘는요 1 곱하기 4 더하기 얘는요 8 곱하기 3 24 더하기 1이고 2에 16
정답. 알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세요. 산수는 알겠습니까? 그래야 연산 쉬울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알겠죠? 뭐 독립시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시행으로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직접 적어야 되는 건 이거는 유형 카테고리로 가면 곱셈 정리로 보는 게 맞죠. 모든 케이스를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퍼즐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고요. 자, 일반적인 독립시행으로 또 잘 나오는 패턴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쌤은 754번을 가겠습니다. 네, 754번입니다. 보세요. 754번입니다. 자, 이것도 비슷하게 곱셈 정리가 유사하게 묶는데요. 봐봐. 754입니다. 한 개를 던져. 나오는 눈에 주사위 한 개 던져.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고. 자, 이것도 정리 좀 해줄게요. 봐봐. 우리가 지금은 독립시행은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건데 지금 얘가 하는 것처럼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나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거나 상황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다. 던질 때라는 말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이거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은 당연히 상황은 다른 상황이죠. 알겠죠? 근데 확률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같게 봐도 됩니다. 이걸 독립시행처럼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동전 3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3승이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 앞면 한 개라 치면요. 앞, 뒤, 뒤. 앞, 뒤, 앞. 앞면 한 개. 뒤, 앞, 뒤. 뒤, 뒤, 앞. 3개일 거 아니야. 앞면 한 개라고 3개일 건데. 그쵸? 얘를 만약에 한 개의 동전 3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면 상황이 똑같아요. 얘가 어떻게 됐어? 3개 중에 한 개 2분의 1이 나오고 2번은 2분의 1이 2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같은 상황으로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동전 똑같은 동전 구분 없는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지든 한 개를 3번 던지든 알겠습니까? 같은 환경으로 보고 독립시행 공식을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 문제 보면은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주사를 던져 6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 3개를 던지는 거야. 이게 이제 쌤 눈에 뭘로 보이는 거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걸 보이는 거죠. 알겠죠? 그럼 결국 봐봐. 얘가 지금 주사위를 던져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4란 말이야. 3분의 2의 확률로는 동전을 3개 던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아니면 3분의 1의 확률로는 동전을 한 개 던진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분류되겠어? 아이들 이해됐어? 2개 던진다 이 소리죠. 네, 고마워요. 상황이 됐습니까?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 맞죠? 일단은 선생님 두 번째 줄까지 읽은 거죠. 그죠? 6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 3개 던지고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 2개 던진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때 주사를 한번 던진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전 던질 때 결국 앞면이 한 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요. 곱셈 정리와 독립시행이 묶인 거지. 그럼 얘 케이스 몇 번 있겠어? 2가지 케이스 있겠죠. 주사위가 6의 약수가 나와서 동전을 3개 던졌는데 한 개만 앞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안 나와서 동전 2개 던진 게 앞면 1개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바로 진행하면 공식을 적용할 거니까 주사위 던졌어. 3분의 2의 확률로 동전을 3개 던질 거야. 동전을 3개를 때 앞면 1개인 건요. 동전 1개를 3번 던질 때 앞면 1번인 거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독립시행으로 3번 중 1번 2분의 1이 나오고 뒷면이 2번. 또는 됐습니까? 6의 약수가 안 나왔어. 오케이? 그때 동전 2개 던질 때 1개가 앞면 1개는 뒷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뭐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곱셈 정리 패턴과 연동될 수 있음을 체크해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네, 다음 보여드릴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769번을 가겠습니다. 769번 보시죠. 공식에서도 계속 나오는 여기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지만 유형이 좀 정해져 있다고 했죠? 방금 본 뭐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버전 혹은 얘처럼 이게 그 7전 4선승제, 5전 3선승제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알겠죠? 볼게요. 문제를 가볼게. 769입니다. A, B가 야구 경기하는데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 마지막에 B 기능은 없으니까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뭐 A가 질 확률 3분의 1, 그죠? 상황은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 A가 질 확률이 3분의 1 되겠습니다. 이런 세팅을 해놨고요. 그때 문제 뭐냐면 7번 중에 4번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게임을 할 때, 그쵸? 그 A팀이 4승 2패로 이길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은 뭔 소리야? 봐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가 있으면 A가 여기서 A가 우승하는 거지. 이긴. 이해됐어요? 6번째 이겨야 이 4승 2패로 이기는 거 아니야? 상황이 됐어요? 예진이 됐어? 7전 4선승제에서 4승 2패로 이긴다는 건요. 게임을 6번 한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6번째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라. 우승했을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예진 상황이 되겠어? 봐봐. 7번 중에 4번 먼저 이겨야 돼. 그지? 4승 2패라는 건 6번째 이겼다 소리야. 그죠? 게임 6번 했으니까. 그쵸? 수학 알겠어? 이해 안 돼? 4승 네. 무조건 6번째 이겨야 되겠죠. 만약에 봐봐. 생각해봐. 5번째 A가 우승했으면 게임을 5번 했잖아. A가 4번을 이겨 우승하는 거니까 그러면 4승 1패로 우승했겠죠. 한 번 졌을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4번째 우승했으면 4승 0패로 우승한 거지. 4번 다 이겨 우승한 거 아니야. 네, 네.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네. 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4승이 그냥 되면 4번이 먼저 이기고 그 뒤에 2번 지는 경우는 없나요? 없지. 왜냐면 4번을 먼저 이기면 게임이 끝나요. 자,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죠? 이 룰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구를 떠나서 7전 4선승 선승이잖아요. 4번을 먼저 이기면 게임 끝. 더 이상 게임 안 해.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요즘 뭐 쌤은 여러분들 보면 안 되지. 요즘 수우파 보시면 그죠? 탈락 배틀 할 때 3번 먼저 이기면 게임 끝. 예, 집에 가야 돼. 그렇죠? 뭐 공감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보실 거니까 그렇죠? 뭐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미세한 웃음을 쓰는 친구들은 그거 보고 앉아있을 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아무튼 보시죠. 봐봐요. 세이브 그런 거 좋아해서 보고 있는데 너는 보면 안 돼. 상황이 다르지 않니?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상입니다. 보시죠. 오케이. 6번째 우승하는 소리야. 그럼 6번째는 A가 이겨야지. 그죠? 이런 문제를 쌤이 부분적인 독립시행 문제라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무조건 6번째는 A가 이겨야 되는 거고 이 5번 중에서는요 5번 게임 중 A가 몇 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때 우승하려면 3번 이기면 돼. 언제 이기든 상관없어. 이해됐습니까? 요건 독립시행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까도 왜 아까 문제 뭐였더라? 벌써 까먹었어 내가. 아까 잠깐만 내가 얘기해 줄게. 아까 흰공 검공 꺼낼 때 6번 한 후에 뭐 멈춘다라고 했을 때 검공 2개 나오면 멈추냐 그렇죠? 그지? 걔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째 게임 멈추려면 6번째 AA 박혀 있는 상태로 이제 출발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는 독립시행 못 쓰는 건데 얘도 6번째는 A가 들어있기 때문에 6개 자체는 독립시행 쓰면 안 되고 독립시행은 이 횟수가 다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얘만 A가 이기면 5번째까지는 언제 이기든 상관없죠. 이 횟수가 막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상황에 독립시행이 가능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5번의 게임 중에 언제든 A가 3번만 이길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요건 독립시행. 6번째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되고. 알겠죠? 풀이를 하면 얘는 독립시행입니다. 5번 중 3번 3분의 2 A가 이겼어. 남은 한 번은 3분의 1. 2번이 2번. 됐어요? 요게 5번의 게임 중 어디선가 3번의 A가 이길 확률인 거죠. 그리고 나서 6번째 게임은 A가 이겨야지. 끝. 이렇게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독립시행이 활용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뭐 나머지는 딱히 뭐 보여드릴 게 이제 없네요. 하나만 더 하고 2개는 풀어야 되겠구나. 2개만 할게요. 786번을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말장난치는 문제 드립니다. 786번 786. 자 786 보시면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 나오는 횟수와 뒷면 나오는 횟수의 곱이 6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동전을
5번 던질 때 이미 여기서 캐치해야 돼. 아마도 독립시행 문제일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표현이 있어요. 알겠죠? 보통 이런 표현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번 던질 때 뭐 앞면이 예를 들어 앞면이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뭐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얘가 뭐 2번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5번 중에 2번, 앞면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2번, 뒷면이 3번.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미 요만큼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독립시행 문제일 거니까 이런 식의 멘트가 필요하다고 알겠죠? 근데 얘가 일부러 그렇게 멘트를 안 쓰는 거야. 얘는 너무 쉬우니까. 얘 뭐라 했어? 동전 앞면 횟수와 뒷면 횟수의 곱이 6대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횟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5번 던지면요. 5번 빵번, 4번 1번, 3번 2번, 2번 3번, 1번 4번, 빵번 5번.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쌤이 설명하는 건 다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횟수의 곱이 6되려면 얘랑 얘를 구하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보여야 되고, 알겠죠? 그 중에 요놈과 요놈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결국 봐봐. 앞면이 3번 나올 확률과 또는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얘기구나라는 거죠. 동시에 2번 쓰면 되겠죠. 저쪽은 5번 중에 3번, 앞면이 3번, 뒷면은 2번. 5번 중에 2번. 이렇게 P와 Q가 똑같을 때는요, 그냥 뭐 2분의 1에 5승하면 되겠죠. 몇 번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묶어주면 얘 5, 3, 10입니다. 10 곱하기 2분의 1에 5승 더하기 10입니다. 10 곱하기 2분의 1에 5승. 이렇게 10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0 곱하기 2분의 1에 5승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5 곱하기 2개 약분돼서 2분의 3승 8분의 5가 되나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된다. 알겠죠? 네, 말로 이거 횟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환경이 더 많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뭔가 난이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풀어보면 된다. 그런 식의 표현이 좀 더 헷갈리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796번 여기까지 풀면 되겠네. 796번 796 보시면 좌표 평면 위의 점 P는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4의 약수이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자,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폼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보면 아까 쌤처럼 정리하세요. 아까 왜 6의 약수가 나오네 안 나오네 정리했듯이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문제 보면 이제 맨날 똑같은 패턴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주사위를 던져 4의 약수가 되는 게 3개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얘가 말한 대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한 터 움직일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얘가 될 확률이. 그렇죠? 그리고 그 4의 약수가 아니면 Y축으로 1만큼. 그러면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일 확률도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세팅해 준 거죠. 알겠죠? 그랬을 때 문제가 뭡니까? 6번을 던질 때 독립식 냄새 나겠죠? 그죠? 6번 중에서 O에 있던 점이 Q에 도착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Q를 봤더니 그쵸? 3,3이네요. 그죠? 얘는 또 한 칸씩밖에 안 가기 때문에 더 쉽죠. 알겠죠? 무슨 소리야? 6번 반복할 때 누가? 얘가 주어 나온 거 정하시고 알겠죠? 얘를 뭐 사건 A라 치면 A가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얘기야. 그죠? 얘가 3번 나오면 밑에 3번 나왔겠지. 3,3에 가 있겠지. 뭐 이런 거죠. 공식 쓰면요. 6번 중에 3번 2분의 1 3승 안 나오면 2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독립시행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 알겠죠? 공식 암기에서 적용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확률에 대한 뭐 모든 그 기본 정리는 끝이 나는 거고 확통이 원래 이제 뭐 이번 주는 해설하고 다음 주부터 확통 수업을 다시 또 처음 진행할 건데 확통이 원래 문제 풀면서 실력 쌓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한 요 개념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적 싸움입니다. 많이 풀고 많이 질문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경우의 수는 이 자기가 고생한 만큼 실력이 쌓입니다. 확률 같은 게는 개념 이해를 안 까먹고 그것도 물론 고생이겠지만 노트 잘해서 안 까먹고 좀만 연습하면 금방 잡혀요. 그러니까 그 단원이 3개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랑 확률과 통계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는요. 계속 그냥 실력이 발전할 겁니다.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을 해주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고 알겠죠? 확률과 통계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막 하면요, 탁 그냥 안 틀린 단계가 더 올라와. 금방 올라와. 딱 올라와서 이제 이거를 안 까먹게 해야지. 안 까먹고 유지만 잘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건 안 틀려요. 경우에서부터 어렵죠. 알겠죠?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한 확률 파트의 기본론을 잘 기억하시고 알겠죠? 물론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오려면 최소한 이 교재 정도는 풀어줘야 되겠지만 알겠죠? 푼 다음에 탁 올라가면 이제 안 까먹으면 돼. 안 까먹으려면 뭐 해야 돼? 노트를 매일 봐야죠. 알겠습니까? 노트를 봐야 지금도 분명 통계로 추정 딱 던지면은 이거 뭐 얼마 전에 정리한 친구들 다 까먹었을걸요? 추정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추정 기억납니까? 근데 요새 친구들 통계 정리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나 우리? 아니 이거 기억나냐고 지금 뭐 50단위 있는데 10명을 뽑아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뭐 표본 평균이 60인데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해라 이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아마도요. 좋아 자신감 있는 대답이야. 예진이 기억나? 기억나는데 했을지 모르겠어. 물음표야. 서현이 기억나? 문제 한 번 더 풀면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를 한 번 더 풀면 그때 배운 게 기억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딱 주면 그냥 네, 척 알겠습니까? 뭐 얘기를 좀 해드리면 뭐 배운 척 복습하기 Z가 아마 나와 있을 거야 1.96으로. 왜 점수차를 쓰라고 했어요. 오늘 시그마가 나와 있긴 해야 되는데 뭐 여기가 다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뭐 시그마다 써가지고 얘한테 뺀 거 보다 커놨고 얘한테 더한 거 작고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하겠습니까? 폼이 거기는 특히 통계는요 완전 규격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까먹었냐 안 까먹었냐 이 차이야 지금 점수 차이가 알겠죠? 그렇게 아시고 제발 노트 좀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안 까먹게 관리 좀 해주시고 이해하면 빨리 질문하시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확률에 대한 진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 계획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렇죠? 자, 아까 모여서 봐야 되는데 잠깐만.